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안전한 현장 만들기가 시대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이준원 초대 본부장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 본부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가 전북지역 본부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년 초에 공단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참에 전북지사에서 이번에 전북지역본부로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자가 붙어 있어서 더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어요. 부담감도 크고 이 시기만큼은 그래도 그 안전사고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눈에 맞습니다. 띄게. 예. 저 초대라는 말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어떻든 초대 지역본부장으로서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아무래도 여름철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산업재해가 1년 평균해서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한 9만여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7, 8월 달에 산업재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시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름철에 우기도 있고 휴가철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재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 해서 7월 첫째 주를 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행사를 코엑스에서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안전보건 예방 대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쪽도 보니까 그 이 시기에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이자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저께 월요일 날 예. 광주 지역 본부 주관으로 해서 광주 권역에 대한 안전보건 내날 기념 행사,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OECD 그 국가가 온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 높은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이며 우리 전북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산업재해가 매년 그리고 나라별로 이제 발생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이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1년에 9만여 명 정도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특성이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고 사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높은 그런 통계인데요. 이 사망재해라든가 산업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여 년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문화랄까?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불감증을 갖는 그런 문화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우선이었고, 하긴 그때는 먹고 살기가 좀 바쁜 시절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목숨, 생명, 건강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설비에 대해서 안전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하고 또 안전 문화가 좀 높아지는 그 진정한 잘 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재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저변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네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안전 관련돼서 교육을 받았어요. 또 평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할 때는 귀찮았는데 솔직히 하고 나니까 필요하긴 하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안전보건공단 전북 지역본부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전북지역본부가 전북 권역을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한 5만 8천 개 사업장이 되고요.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3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지역본부에 군산에 전북 서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서부지사와 같이 해서 이 전북 권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이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봐서 이 산업화가 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해율이 공장이 많은 건 아니죠. 공장이 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재해라든가 이게
깊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망 사고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전북권역에서 매년 한 20명, 30명 정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고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만 놓고 보더라도 언제부턴가 이제 아파트 많이 짓기 때문에 건설 현장이 또 산업재해에 관련돼서 예, 특별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모락은 잘 착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지지대라든지 예. 현장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망 사고 중에서 제일 많은 업종이 건설 업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건설 업종에서 전체 한 1,000명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잘 아시는 대로 건설 현장은 아무래도 고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락 사망 사고가 많아요. 예. 그 절반 정도가 또 추락에 의한 사망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이 안전대 뭐 추락해도 이건 떨어지지 않다. 뭐. 안전 작업 발판 또 비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사고가 좀 줄어들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지역본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또 폭염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 지역본부에서 그 계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업무를 좀 피해라 일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있나요? 현장의 지침? 그렇습니다. 이 네. 사업장 건설 현장에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온열 질환이라든가 예. 또 이제 무더위에 좀 쓰러지는 근로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오후 한 2시에서 3시 뭐 그런 정도의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좀 피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작업 형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그 도저히 안 되면 휴식 시간을 좀 부여해서 작업자들이 좀 온열 질환으로부터 그 열사병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사이는 뉴스 보다 보면 이제 게임 사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게임 사고. 끼임 사고. 예. 아, 죄송합니다. 끼임 사고인데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에 그 태안화력에서 서부발전에서 김영균 씨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발전소에 석탄을 이렇게 공급해서 석탄을 그저 떼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보일러로 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설비인데 이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에 김영균 씨가 끼인 거거든요. 아. 결국 이제 이 컨베이어라는 위험 기계에 작업자가 끼임으로써 말려 들어가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끼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울이라든가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끼었더라도 작업자를 기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네. 안전 조치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워낙 뭐 돈도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걸 못했었는데요. 뭐 끼임 사고가 전체 사고의 한 30% 정도 가까이 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 끼임제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가끔 승강기에 끼기도 하고 그 에스컬레이터에 끼는 손가락 그 아이들 사고도 있었잖아요. 일상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옷자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길다든지 하면 말려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가정에서도 뭐 흔히 많이 또 건강하시려고 쓰는 런닝머신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전부 다 회전체 부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아가는 부위에 이제 저 옷이라든가 이게 끼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믹서기 같은 거, 그 저 가는 그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카롭죠. 잘못해서 네, 손가락이 또 베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끼면 하여간 뭐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거나 끼거나 뭐 해서 그 작업자 손이 다치거나 뭐 하는 사고들인데요. 평소에 안전 작업 절차라든가 기준을 좀 준수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도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또 이준원 초대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까닭이 여름철 또 휴가 가기 전에 또 들떠 있잖아요. 다녀와서는 또 다시 그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마련했는데 안전공학 박사학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격증도 한 7가지나 따 놓으셨더라고요. 예, 어떤 까닭이? 안전보건 분야가 제가 저 공단에 입사할 때가 88년도 1월 달이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안전이 좀 많이 그 전문화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에서는 기계 설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업무를 안전공단에 입사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기술 자격증을 땀으로써 산업안전기사라든가 기계안전기술사
그걸 땀으로써 뭐 저 자신이 좀 전문화돼야 되고 어떻든 사업장에 또 지도를 해야 되니까요. 예. 또 학교에 가서 석박사 과정에서 제가 안전공학 박사를 했는데요. 뭐 저 자신이 안전 전문가로서 무장을 해야만 사업장에 지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그 몸의 안전에 관해서 몸에 배어 있는 습관 같은 게 있습니까? 소방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디 이제 그 숙소 다른 지역 호텔 가서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또 소화기는 어디 있는지 습관적으로 딱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죠. 네. 요즘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 대중적으로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뭐 비상 대피로 안내하는 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 어느 영화관이든 또 어느 회의를 가봐도 그 회사에 그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비상구를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스스로 안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안전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또 그렇죠. 습관적으로 네, 또 차게 기본이죠.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정리정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저 통로 뭐 물론 뭐 다 정리정돈을 하겠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또 이제 떨어질 만한 우려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놓는 그런 노력들. 이 평소에 안전을 좀 습관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서도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장도 많이 방문하실 텐데 농가도 이 안전사고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질식사고라든지. 예. 농가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축사가 문제인데요. 돼지 돈사라든가 닭을 키우는 저 양계 농장 뭐 이런 데 보면 그 순간 가스가 엄청나죠. 분뇨를 이렇게 저장해서 네. 이 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수리 청소 뭐 이런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가스에 의해서 그 질식 사망하는 사고인데 연간 한 전국적으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그런 질식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랄까 이렇게 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는 항상 이 가스 농도를 좀 측정을 하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산소 농도가 줄어드는 거라서 바로 혼절을 하거나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했을 때 아니면 안전하지 않으면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가든가 아니면 산소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농가가 요즘 고령화 추세다 보니까 또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잠깐 깜빡하고 큰 사고를 또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이면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 같은 경우 또 이제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게 운전을 하는데요. 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벨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 부분. 맞아요. 네, 그런데 끼어서 손이 그 잘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을에 이제 탈곡기로 탈곡을 하다가 거기에는 또 위험한 그 구동 부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반드시 회전체 부위에 뭘 제거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이럴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정지시켜 놓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또 운행 중에 사고도 제법 있더라고요. 특히나 문제가 이제 야간의 운행인데요. 경기 같은 데 보면 뒤에 이제 그 백라이트라고 그러나요? 그 후미등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차에 받치는 그런 사고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 야광으로 해서 이렇게 좀 색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 조치들이 스스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시나 도에서도 그 농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안전 조치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야간 운행에.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야간 운행. 그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비 오거나 또 어두운 곳 지나갈 때 폐지 줍는 분들 계세요. 그 끌고 가는 리어카를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많죠. 분들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야광 조끼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감합니다. 예. 안전보건공단 또 전북지역본부에서도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현장 지게차도 사고 많던데요. 많죠. 예, 안 날 것 같은데도 차로 연간 한 37명 정도 재작년 통계로 37명, 한 4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뭐 아시다시피 지게차는 좀 이 무게 중심이 좀 이렇게 좀 서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게 전복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요. 예. 지게차에는 안전 조치로서 이제 안전 벨트를 반드시 매면 이 사망까지는 안 이르는데 지게차가 전복이 되면 작업자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게차에 그냥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예. 우선 안전 벨트를 좀 매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지게차에도 후 경보등이 있습니다. 그 후진 경보등. 그래서 경보등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지게차 작업자 주위에 그 뭐 물체라든가 뭐 접근을 하게 되면 예. 그 경고음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한 경보 장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완비가 돼서 안전하게 좀 작업할 수 있는 그 경사진대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또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망자 대부분이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뭐 많이 들으시는 대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체가 IMF를 겪으면서 자기 업무에 위험하고 힘든 부분, 뭐 이 단순 반복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하청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작업은 주로 이제 협력업체가 좀 맡아서 하고 예. 있어서 대부분 뭐 대기업에서 물론 발생하지만 그 사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안전이 아무래도 안전관리가 좀 취약한 협력업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건데요. 모기업에서 협력업체도 안전관리는 모기업 수준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고 예방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또 사업 가운데 위험성 평가 제도라는 게 있던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요인을 아는 겁니다. 그 위험성 평가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유해 위험한 요인들을 찾아내면 예. 그 위험한 등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사고가 자주 발생할까, 얼마나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까, 사망이냐 아니면 부상이냐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위험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좀 높은 순서대로 안전 조치,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위험성 평가입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든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불문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잘 해야만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안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또 좋은 곳 있잖아요. 119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소방 안전이라든지 예 그런 교육도 참 이로울 것 같아요. 선진 외국에서는 뭐 초등학교부터 이제 교과 과목에 안전 교과 과목을 넣어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좀 뭐 생활 안전도 있고 산업 안전도 있고 소방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안전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어려서부터 이제 생활화 습관화하는 그런 노력으로 앞으로 좀 교과 과목이라든가 이런 좀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든 어른들이 좀 모범이 돼서 아이들이 좀 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 생활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어른들이 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전사고 관련돼서 이준원 초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숙련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신입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조심한 상태에서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풀어져서인지 숙련공들도 사고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예, 큰 피해를 입고. 사고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 뭐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통계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 입사해서 한 6개월 이내에 근로자들한테서 한 1.8배 정도 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숙련된 근로자들이 고층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방심하고 이제 매야 될 보호구라든가 안전대 이런 것들을 안 매고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아 이것쯤이야 설마 뭐 이런 방심하는 마음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숙련자든 비숙련자든 불문하고 안전에는 예외가 없고 나부터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안전관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이거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 꼭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숙련자일수록 예. 더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비숙련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가 좀 선진 문화, 안전 문화, 선진국이 좀 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산업재해를 진짜 절반으로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태풍 지진 오기 전에도 전조 증상 있잖아요. 하이니시 법칙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니의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아차 사고라는 걸 많이 당하거든요. 뭐 넘어질 뻔했다, 또 쓰러질 뻔했다, 아니면 어디에 진짜 그저 빠질 뻔했다, 뭐 이런 사고들인데 이제 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아차 사고들이 300번이 모이면 그 다음에 중상해 재해, 그러니까 사고 그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한 29건 정도가 발생하고 그 329건, 330건 중에서는 한 건에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이니의 1대 29대 300 법칙인데요. 정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습관화될 때 그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들, 안전 사고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 특히 이 시기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고 하나도 안 일어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전북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사업장 근로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5만 8천 개의 사업장과 33만 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하면 네.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는 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보호구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노동자들께서는 안전 보호구 착용이라든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작업 절차라든가 순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전북 지역의 무죄를 달성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저희 공단같이 재해방 기관은 기관대로 예. 서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북 지역이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관련돼서는 귀찮아하지 않고 꼼꼼하게 교육도 좀 받고 잘 이수해서 스스로가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율 낮추는데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